안녕하세요. 오늘도 치치쌤의 치치쌤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총 3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다친 걸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다친 걸 내가 못 봤을 때. 하원하려고 보니까 아이가 다친 거예요.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인데, 학부모님이 먼저 연락이 오셨을 때, 우리 땡땡이가 다쳤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가 다쳤을 때 부모님께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안 다치도록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자, 이 3가지 상황 중에 그나마 첫 번째 상황이 제일 낫죠. 내가 봤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부모님께 전달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원마다 조금 달라요. 네, 원마다 조금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다친 부분을 사진을 찍어요. 찍고 그거를 이제 원장님이나 아니면 주임 선생님 또는 원감 선생님께 여쭤봐요. 근데 만약에 저희 원은 원감님이나 이제 주임 선생님이 안 계세요, 딱히 없으세요 라고 하신 분들은, 또 이제 그 상황에서 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 그럴 때는 그 원에서 가장 오래되신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돼요. 네, 경력이 많은 선생님이 아니라 그 원 내에서 오래되신 선생님께. 이게 다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돼요. 상처 부분을 우선 찍어가지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처 부분을 찍어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우선 카톡으로 먼저 그 부위를 찍은 다음에 보내드린 다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해가지고 상황을 설명해드렸어요.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상황 설명. 근데 너무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상황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러 해가지고 뭐 계단에서 뛰다가 이렇게 살짝 부딪혔어요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를 우선 걱정을 해야 돼요. 제가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을 저는 좀 하는 편이에요. 잘. 이게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아이가 다칠 수도 있지 뭐 그런 걸로 죄송하다고 하냐, 부모님들께 죄송하다는 말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좀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물론 아이가 다친 거죠.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아가 다친 건 맞는데, 그냥 어머님께는 그냥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라고 하시면 우선 어머님들 마음이 대체적으로 풀리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지막 끝에 인사에서는 항상 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봤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쳤으면은 그날 저녁이나 이제 오후에 한 번 더 연락을 드려요. 네,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혹시 괜찮냐고,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들이 가장 이제 바라는 거는 우리 담임교사가 얼마나 우리 아이에게 신경을 쓰나예요. 그럼 전화 한 번 더 하면은 더 좋아하시죠. 우리 교사가,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신경을 쓰는구나. 그래서 저는 아파서 조퇴를 했다거나 이제 다쳐가지고 하원한 친구들은 저는 꼭 한 번씩 더 전화를 드리는 편입니다. 우리 땡땡이가 혹시 아까 다친 부분 괜찮나요? 이러면서. 첫 번째, 아이가 다쳤는데 내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예. 왜냐면 내가 만약에 제가 봤는데 이래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최악의 경우로 어머님께서 CCTV 돌려보자고 하시는 경우도 정말 가끔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내가 교실에 없었던 게 탄로가 나잖아요, 금방.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네, 제가 잠깐 뭐 화장실을 갔다거나 뭐 그럴 때 다친 상황을 이제 누가 봤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죄송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는 자리를 비울 때 옆반 선생님께 맡기시든지, 예, 아니면 보조 선생님, 그러니까 누구를 꼭 맡기고 가셔야 돼요. 교사가 없는 데서 아이가 다치게 되면 정말 이거는 큰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꼭
자리를 비우실 때는 누구를 꼭 부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꼭. 그리고 이게 내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는 그냥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왜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뭐 이러면서 물론 조금 뭐라고 하시는 분들 부모님도 계시겠죠?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감수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고 가신 거는 그만큼의 선생님이 책임을 따르기 때문에 꼭 자리를 비우실 때는 어떤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가셔야 돼요. 꼭. 그리고 세 번째, 최악의 경우예요. 이거는 정말 부모님이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 선생님,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다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이미 보내실 때부터 어머님이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것도 기다리신 거예요, 어머님이. 선생님이 연락이 오나 안 오나?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연락이 안 와서 이제 조금 속상하셔가지고 그거를 보내신 거예요. 그럴 때는 저 사진을 보시고 혹시나 내가 만약에 자리를 잠깐 비웠을 때가 있었어. 그러면은 그때 누가 잠깐 봐주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계신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혹시 무슨 일 없었나요? 라고 한 번만 더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께는 최대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화를 하셔야 돼요. 카톡이나 문자가 아니에요. 키즈노트 댓글로 다시면 안 되고 꼭 전화를 하셔야 돼요. 이미 어머님이 그거는 기분이 이미 상하신 거예요. 상하셔가지고 선생님께 연락을 드린 건데 그나마 원장님께 직접적으로 연락을 안 드린 거를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화를 무조건 드려서 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혹시 우리 땡땡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여쭤봐야 돼요. 네. 그럼 만약에 땡땡이가 무슨 우리 땡땡이 말로는 누구랑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 또 생각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 상황이 맞다 아까 부딪혔었지 내가 까먹었었지 라고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우리 땡땡이가 다친 거를 혹시 왜 다쳤는지 혹시 물어보셨나요? 이러면서 네. 그리고 최대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학부모님이 이제 먼저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책임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거는 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이 죄송하다고 만약에 못 봤으면 그때 그냥 못 봤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봤다고 괜히 막 또 얘기하면은 또 이게 아까 이번에 두 번째 상황처럼 CCTV를 보자 이렇게 크게 또 일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최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주의 깊게 본다고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그런 사고나 이렇게 다툼이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 돼요. 오늘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데 아마 그때 다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봤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그때. 네. 그리고 이게 상황이 또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아니면 주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원장님께서 혹시라도 원장님께 연락이 가면은 원장님이 그걸 대처하실 수가 있어요. 그 상황들을.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3번 같은 상황이 사실 일어나면 안 돼요. 네, 내가 꼭 물론 힘들죠. 그게 여러 명의 아이들을 다 볼 수가 없고 놓치는 부분도 분명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최대한 아이들에게 눈을 띄지 않는 거. 네. 최대한 눈 띄지 않는 거. 그리고 어디 갈 때 화장실이나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꼭 다른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자리를 비우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CCTV를 돌려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못 봤으면 못 봤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죄송하다고 괜히 이게 좀 자존심 세우시느라고 죄송하단 말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냥 내가 만약에 내 애가 다쳤다면은 난 어떤 기분일까? 라고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이거는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사실 예민하게 반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 아이가 다친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제 어머님들과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상황이 오시기 전에 부모님과의 신뢰가 조금 쌓이고 소통이 어느 정도 된다면 사실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평소에 내가 담임교사랑 부모님과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신뢰를 조금 쌓았다면은 본인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웬만하게 막 크게 막 꼬매고 막 입 빠지고 막 이렇게 다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시니까 평소에도 부모님께 전화도 많이 드리고 어머님들께 전화 많이 드리고 소통을 조금 평소에 많이 해두시는 걸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